네, 또 일주가 지났습니다. 어, 실습 수업만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론 수업은 계속 비대면 수업으로 아마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는군요. 또 어제 오늘 뉴스에서 이태원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서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진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면 수업이 됐건 비대면 수업이 됐건 너무 마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본연의 자세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분사편의 일부를 했고요. 오늘 분사편 2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는 점시간 83쪽에 문법 설명 1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재에 어느 부분을 했냐면 교재에 분사편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했냐면 페이지 83쪽 중간 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클로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또 이렇게 끝났죠. 개념 4 네 번째 개념 중에서 현재 분사 ing형을 쓰는 경우가 분사가 꾸미는 명사의 관계에서 능동으로 하는 이라는 식으로 능동으로 해석이 되면 현재 분사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문으로서 The woman selling the ice cream is my sister. The woman selling the ice cream is my sister. 해서 그 여자를 뒤에 오는 selling the ice cream, 아이스크림을 파는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이라고 해서 능동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면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면 현재 분사로 쓰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교재는 없지만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자, 예를 들면 보세요. The ice cream 인물에 있습니다. The ice cream sold by her is sweet.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조명에 빛이 어려서 보드판에 제가 판상에서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렇더라도 유인물에 보면 있습니다. 그 비교 그러면서 제가 예문을 써놨습니다. The ice cream sold by her is sweet.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sold by her라고 하는 여기에 분사가요. 요 앞에 걸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미고 있죠. 이렇게 꾸미고 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인데 어떤 아이스크림이냐? sold by her. 그녀에 의해서 sold 팔린 이렇게 됩니다. 그녀에 의해서 팔린 또는 팔리는 그 아이스크림은 sweet. 달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팔린이라는 것은 수동의 의미죠. 그죠? 팔려진, 팔린. 그죠? 이렇게 수동의 의미인 경우에만 이렇게 과거 분사, 불규칙이라서 지금 sold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 분사를 쓰는 것이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The woman selling the ice cream is my sister. 이렇게 할 때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이렇게 해서 능동이죠. 이렇게 능동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명사를 꾸며주면 이것은 현재 진행형, 즉 ing, 현재 분사형 ing꼴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번 시간 수업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나가서 자, 거기 제가 유인물에 문제풀이 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이름을 달아봤는데요. 교재에서는 그게 문법 설명 2번에 해당합니다.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분사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때 현재 분사, 즉 ing형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분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현재 분사를 쓴다. 과거 분사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에 이렇게 구조를 나타내 봤습니다. 구조를. 어떤 식의 구조냐면 명사 플러스 ing. 자, 분사는 결국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분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명사가 나오고, 그죠? 명사가 나오고, 요 뒤에서 분사가 구절이 이렇게 길면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사 플러스 ing라고 해서 현재 분사형이 이렇게 뜨고 와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해주는 경우에 있어서요.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요 뒤에, 요 분사 뒤에 이어서 어떤 명사가 한 개 더 자리하면서 요게 요 ing, 즉 동명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이런 구조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좀 추상적이가 어렵죠. 그래서 교재에 지금 예문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예문이 나옵니다. I like the shop giving my free samples. 이런 예문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봅시다. I like, 나는 좋아한다. The shop이라는 명사에 해당하는 the shop이 지금 교재에 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명사를 수식을 하고자 해서 뒤에 ing 꼴이 하나 붙었어요. giving이라고 하는. 그죠? 요 ing 꼴이죠. 그죠? giving. 주는 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식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수식 관계가 되는데 요 뒤에 꾸미는 이 구절이 길어서 요 뒤에 어떤 명사가 하나 더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예문에서는 giving my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giving many네요. giving many free sample. free 무료 샘플이라는 거죠. free sample. 교재에 있는 거니까 제가 좀 판서를 좀 흘려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교재에 다 있고 유인물에도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하나 더 따라 붙었죠. 그죠? giving 다음에, 즉 ing형 다음에 이런 구조를 띈다는 거죠. 해석을 하면 이렇죠. 주는 샵하고 이렇게 수식하는데 요 뒤에 더 붙었으니까 이것도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many free sample, free는 무료죠. 그죠? 무료. 자유가 아니고 무료. 많은 무료 샘플을 주는 가게.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Many free samples. 많은 무료 샘플들을 주는 가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무료 샘플들을 이런 말로 해석이 되죠. 그죠? 여기 을 이런 말로 해석이 되잖아요. 요 부분이. 그러면 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은 목적어란 얘기죠. 그죠? 을을 붙는 것은. 그죠? 요 말은 요 ing의 목적어라는 거예요. 문장 전체의 목적어라는 뜻이 아니고 요 분사에 한해서의 이 동작에 대한 을로 해석한다는 거죠. 요 원래 동사였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동사였으니까 원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 분사의 목적어라는 얘기예요. 요 분사의 목적어.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명사 플러스 현재 분사 ing 플러스 목적어구시라는 어떤 명사가 따라붙는 이런 구조가 문장 속에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두고 지금 하는 얘기가 그죠? 분사 뒤에서 분사가 어떤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문장에서 이런 ing, 즉 현재 분사죠. 요 ing가 현재 분사 아닙니까? 요 현재 분사만이 뒤에 목적으로서 어떤 명사를 취할 수가 있지. 과거 분사, 예를 들어서 기브의 과거 분사는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기본이 왔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목적어를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도 비문, 꽃표가 되어 있는 걸 하나 더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I like the shop given many free samples. 이런 문장은 성립될 수가 지금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나 난이도 높은 문제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재차 이렇게 동상을 돌려가면서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엑서사이즈를 해보면 조금 더 쉬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봅시다.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부터 해야지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네요. 3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3번부터. 예, 거기 연습 문제 3번부터 순서를 좀 바꿔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3번을 보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The manager talked to the employee, caused냐, causing이냐고 an inconvenience.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이 구조에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이 구조에. 자, the manager talked to the employee. 앞부분은 생략하고 교재에 있으니까요. The manager talked. 그 매니저는 말을 걸었다. talked. 누구한테? The employee.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하느냐? 이게 명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The employee. 직원이라는 명사죠. 그죠? 자, 그런데 요 뒤에 어떤 말이 와서 꾸미는데, 분사가 와서 꾸미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caused가 맞느냐, causing이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caused가 맞느냐, causing이 맞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분사가 맞느냐, ing형의 현재 분사가 맞느냐, ed 꼴이 맞느냐, ing 꼴이 맞느냐 이렇게 묻는. 그럼 요 공식대로 한다면요, 그죠? 요 공식대로 한다면 뒤에 목적어 역할, 요 분사의 목적어구시라는 명사가 따라 붙었다고 한다면 현재 분사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자, 요 뒤에 교과서에 말하면 어떤 말이 따라 붙느냐 하면 요 뒤에 따라 붙은 거, 요게 뭐냐면 inconvenience 하는 말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런 말이 따라 붙은 거예요. inconvenience. 교재를 보면 있죠. 불편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불편함. 불편 이런 얘기입니다. 편하지 않음 이런 얘기죠. 그럼 불편 하면 추상적인 뜻이지만 이 역시 명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구조에서 한번 보세요. 명사 나왔고 이것을 수식하는 ing형이 붙고 그 다음에 명사 하나 붙었죠. 이 목적일 수 있어요. 그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직원, 어떤 직원이냐? causing an influence. 불편, 이렇게 되죠. 불편. 그죠? 불편함. 응? 불편함. 자, 그러면 여기 목적을 하면 을를 붙일 수 있죠. 그죠? 그럼 inconvenience, 불편함을 causing하는 직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cause라는 뜻이 여기는 아예 설명이 없네요. 기초 단어라 생각해서 설명이 없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cause 하는 말은 야기시키다, 뭐뭐의 원인이 되다, 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 모르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돼요. because는 아시죠?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 be가 없는 겁니다. 그냥 cause 하면 동사가 돼요. cause 하면 동사가 됩니다. 야기하다, 무엇의 원인이 되다, 무엇을 일으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을을 붙여볼까요? 불편을 causing, 야기하는, 일으키는, 초래하는, 불편을 일으키는, 불편을 야기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그 직원, 그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 정체를 해석하면 the manager talked to, 그 매니저는 talk to the employee,
그 직원과 얘기를 나누었다. causing an inconvenience. 불편함을 causing하는,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는 그 직원과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해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구조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명사 ing 을를 붙여서 그죠? 이 분사, 현재 분사의 목적어 구시라는 명사가 나왔죠. 그죠? 요 구조가 됐으니까 여기서 현재 분사를 쓰는 게 옳구나. 뭐는 쓸 수 없다? 과거 분사는 쓸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에 대입을 해서 3번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죠?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봤고요. 조금 쉬운 1번, 2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꾸로. 자, 1번. 이거는 그냥 어휘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단어를 한번, 새로운 단어 하나를 외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문법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새로운 단어 하나를 외운다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고 좋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promising. 따라해볼까요? promising. 뜻은 거기에 교과서에 있죠. 전도, 유망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 유망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단어를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더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또 2번에도요. overwhelming 그 교과서에 단어 콕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새로운 단어를 외운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접근하는 편이 제가 볼 때 훨씬 낫습니다. overwhelming 압도하는, 압도적인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overwhelming, overwhelming, overwhelming 압도적인. 그다음에 promising, promising 전도 유망한 이렇습니다. 단어를 외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the promising candidate will be a valuable addition to your company. 여기서 promising 현재 분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뜻은 전도 유망한. 누구에 쓰게 볼까요? The promising candidate 그 전도 유망한 후보는 candidate 하는 말은 후보 이렇게 돼 있죠. 교과서에 그죠? candidate 후보. The promising candidate 그 전도 유망한 후보는 will be 뭐뭐가 될 것이다. valuable addition 귀중한 추가가 될 것이다. 귀중한 addition이 될 것이다. value 하면 가치죠. 이건 value가 높은 거야 이런 말이죠. 그게 형용사입니다. valuable 유용한 또는 귀중한 addition 추가가 될 것이다. to your company 당신의 회사에 이렇게 해서 전도 유망한이란 뜻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쉽게 풀립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overwhelming, 압도적인 이란 뜻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립니다. The factory, 그 공장은 consider, 생각하였다. 이런 얘기가 생각하고 있다. consider, 생각, 고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과서에 단어 콕콕에 있죠. 무엇을 어떻게 고려하냐면 the volume of sale, 그 판매의 양이 볼륨 하면 양입니다. 우리 볼륨이 크다 이러죠. 볼륨 양이죠. 판매량을 어떠어떠하다고 지금 consider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압도적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그죠? The volume of consider overwhelming 해서 현재 분사를 목적 보호 자리죠. 목적 보호에 쓸 수 있다. 분사는 보호도 쓸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차시할 때. 그래서 현용사 구시를 하기 때문에 현재 분사는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그렇죠? 주격 보호도 쓸 수 있지만 이와 같이 2번 문장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도 쓸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overwhelming 압도적인 그런 단어 뜻을 좀 익혀두는 것이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어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요. 페이지 84쪽으로 넘겨서 자 개념 5 과거 분사를 쓰는 경우 지금까지 현재 분사 쓰는 경우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면 이제 과거 분사를 쓰는 경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84쪽, 교과서 84쪽입니다. 유인물은 여러분 두 번째 쪽 유인물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5, 페이지 84쪽. 그죠? 개념 5. 자, PP형 과거분사는 언제 쓰는가? 규칙일 때는 ED겠죠. 불규칙일 때는 여러 가지일 것이고. 자, 이런 과거분사를 언제 쓰느냐? 이렇게 설명을 볼까요? 분사와 분사의 꾸미는 형사 관계대에서 해석이 되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될 때 과거분사를 쓴다. 우리가 했죠, 그죠? ing는 하는, 그 다음에 ed형은 되는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ed 또는 여러 가지 불규칙은 다양하겠죠. 불규칙 과거분사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문은 있는데 window 깨진 창문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깨진. 자, 여러분 break 하면 깨트리다 이렇죠, 그죠? break, broke 과거형, broken 하면 과거분사 불규칙입니다. 요거입니다. 요걸 요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 자리에 broken window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은 창문인데 어떤 창문? 깨트리는 창문이 아니고 깨진, 뭐 되어진 이라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깨진 창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수동적 의미로 수식을 한다. 깨진 창문, 뭐 되어진, 되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과거 분사를 써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예문이 하나 더 있죠. The coffee served by Park Cafe is delicious. 교재에 있습니다. 그죠? 유인물에도 있고 판사하지 않겠습니다. The coffee, 그 커피, 어떤 커피냐? Served by Park Cafe. 파크 카페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뭐뭐 되어지는, 뭐뭐 되는 그 커피는 is delicious. 맛나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수식하든 혹은 분사가 이끄는 부분이 길어서 뒤에서 수식하든 간에 그 수식하는 말이 명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인 의미로 수식을 해줘야 되면 뭐뭐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수식해 줘야 되면 그것은 과거 분사를 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깨어진 창처럼 broken window처럼 이럴 때 과거 분사를 쓴다. 이해되신가요? 예,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 중에서 1번 연습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법 설명 이번에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로 과거분사를 쓴다. 요거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요 까먹기 전에 해야 되겠죠, 그죠? 브로큰 윈도우를 까먹기 전에. 자, 그러면 연습 문제 1번을 이렇게 보면요. Employee have unlimited, ing 붙는 현재 분사냐, unlimited 일이 붙는 과거 분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Access to company resources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죠? Employee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그죠? 직원들은 have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느냐? access 하는 말이 나오죠. A-C-C-E-S-S. 그게 단어 설명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용, 접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의미가 뭐라고? 이용 또는 접근 이런 의미의 추상적인 명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명사 앞에 분사가 broken window처럼 오면 뭘 수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ing형이 어울릴까? ed 과거 분사형이 어울릴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직원들은 가지고 있다. 무엇을? access, 그죠? 이용 또는 접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접근을 가지고 수 있다. to 뒤에 이어지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까요? to company resources.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좀 글자를 달라서 쓰겠습니다. 다 하시는 거니까. resources. 자, resources 하는 말은 유인물에도 있고요. 그죠? resources 하는 말은 저기 교과서에 지금 어떻게 resources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sources 자원, 자료 이렇게 되어 있죠. 자원, 자료. 자원, 자료. 그러면 회사 자료죠. resources, 회사 자료입니다. access는 접근이니까, 이용 또는 접근이니까. 이런 뜻이겠네요.
회사 자료의 이용 또는 회사 자료의 접근 이렇게 되겠죠. 그죠? access to company. 회사 resources, 회사 자료에 대한 이용, 회사 자료에 대한 접근. 그죠?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죠? 회사 자료에 대한 이용을 접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는. 의역하면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앞에 분사를 넣어서 말이 되는 게 뭐가 좋겠느냐? unlimiting이 좋겠느냐? unlimited가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단어 뜻은 여러분 이과니까 잘 알죠? limit. 많이 봤는데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죠? 고등학교 때, 그죠? 뭐, 리미트, 뭐 해가, 뭐, 이렇게 리미트 몇 해서 몇 가지 하고 이런 머리 아픈 수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한계라는 뜻입니다. 한계. 자, 그럼 동사로는 한계를 지우다, 이런 뜻입니다. 한계 짓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요게 리미트에다가 앞에 un을 붙였으니까 반대말이겠죠. unlimited 한다. un을 붙는 것은 부정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unlimited. 한계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계 짓지 않아지는 unlimited 이렇게 붙여보면요. 한계가 지어지지 않는 접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죠? 한계가 지어지지 않은 안 한계 지어진 안 한계 지어진 그러니까 이게 능동이겠어요, 수동이겠어요? 수동이죠. 그죠? 수동. 그죠? 이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사람이 한계를 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상 안 지어주면 한계가 안 지어지겠죠. 그 프로그램은.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지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계가 지어지지 않은 접근, 이용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unlimited가 답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도 봅시다. The director approved. The promising이 어울리느냐, proposing이 어울리느냐, proposed가 어울리느냐 됐습니다. changes to the building 됐습니다. 자, approve 하는 말이 또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승인하다 하는 뜻입니다. approve 하는 말은 승인하다. approve라는 뜻은 승인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교과서에 다른 뜻이 있죠. 그래서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The director approved. 그 director는 approved. 승인했다. 자, 무엇을 승인했냐면 그 하고 분사 들어가고 changes. change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명사로 썼습니다. 그 변경. 이렇게 됩니다. 그 변경. 그때 명사예요. 자, director, 그 감독관은 approve 승인했어요. 뭘 승인했냐면 그 변경들을 승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분사를 넣어서 꾸며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떤 변경이냐 할 때 여기 지금 하는 말이 proposing이 ing형이 맞겠느냐, proposed ed형이 맞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자, propose 하면 제안하다는 말이거든요. propose 하면 제안하다. propose. 우리가 어떤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하면 propose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propose 나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propose 제안하다는 뜻인데, 자, 여기서 현재 분사가 맞겠냐, ed가 맞겠냐? 만일에 여기서 과거 분사꼴이 맞다면 수동으로 해석돼야 되겠죠. 그죠? 자, ed를 먼저 해놔놓고 한번 봅시다. 그럼 proposed change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안되어진 변경이겠죠. 제안되어진 변경. 말이 되죠. 자, 그 감독관은 승인했다. 뭘 승인했냐면 제안된 변경들을 승인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죠? 어떤 그 밑에 직원들이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변경안은 제안되어진이잖아요. 그래서 제안되어진 변경들을 감독관이 승인했다, approve 승인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과거 분사 proposed가 맞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가 수동적으로 수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동적으로 왜 어떻게 제한된 이렇게 then으로 해석되는 것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84쪽까지 지금 과거 분사를 쓰는 부분까지 지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약간은 좀 특수용법과 같은 거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해야지 혼돈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원칙적인 용법이었고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조금 수거적이기도 하고 조금 특별용법적이기도 한 부분들 분사에 지금 남겨놨으니까 이해분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take break.